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나은 한국사입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민화로 우리나라 국보를 장막 속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낙관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찍을지 한번 이제 대봤는데 요 밑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 도장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제가 용을 좋아해서 이렇게 용 문양 도장을 팠습니다. 네, 더 나은 한국사란 6글자를 파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찍어보도록 할게요. 찍을 때도 아무 인주나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서화용 인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한지에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한번 해보고 자, 잘 찍겠습니다. 이얍! 이야! 아, 잘 찍혔네요.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오케이. 요 방향으로 이얍! 야! 네, 아이 잘 찍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진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면 윤봉길의 회중시계, 금동대학로, 1월 오봉도, 고려 청자, 신라 금관, 또 여기에 또 귀여운 소품들인데 제 책도 있네요. 네, 이렇게 비파영동검, 소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의 국보들을 넣어놨고요. 이 커튼에 있는 문양은 고구려 연꽃무늬 수막새로 그렸습니다. 저 수막새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벽에 한번 걸어볼게요. 짜란! 네, 이렇게 저희 집 거실 조명 잘 받는 곳에 부착했습니다. 네, 아주 멋지네요. 네, 그럼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역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를 한 장 펴주시고요. 우리가 2개를 했었네요. 종이 하나 빼고 자, 여기다가 오늘 이제 배울 것을 해볼 건데 오늘은 요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기념품 샵에서 굿즈 같은 거 사시나요? 저는 100% 들려서 뭔가를 꼭 가져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엽서를 좀 사요. 여러분, 엽서가 사실 이제 가장 좀 저렴하면서도 예쁘니까 많이들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 다이어리 꾸밀 때 쓰려고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은 박물관을 다니면서 받아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스티커를 그 석장리 박물관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원인가 주고 무인 자판기에서 엽서 팔길래 사왔고요. 네, 이런 것도 뭐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 갔다 와서 이렇게 얻은 것들도 있고, 이건 예전에 경주 가서 사온 거. 그리고 이제 요게 오늘 할 건데, 여러분 요런 엽서를 사시면 보관 소장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역구에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엽서 묶음 25장짜리를 제가 샀었는데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소장되어 있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이렇게 엽서로 고화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바로 이거 청자 참외 모양 병, 우리 오늘 고려 청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커에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스티커에는 이제 고려시대로 가야 되겠죠? 네, 고려시대 2 7번 장에 요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과 청자 참외 모양병 이 2개를 오늘 한꺼번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제일 앞에 두고
제목을 써봅시다. 네, 그럼 제목부터 써볼게요. 제목은 천년의 비색 고려 청자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 이제 스티커를 먼저 붙일게요. 요 청자 참외 모양병을 붙여주시면 돼요. 네, 요 한쪽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필기해 볼게요. 우리 참외 모양병의 높이는 22.8cm로 30cm가 되지 않은 생각보다 작은 도자기고요. 국보 94호입니다. 약 12세기경에 제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고려 17대 인종의 부장품으로 나왔다라고 들어서 그 도굴꾼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냐면 1916년 조선총독부가 이것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나서 요거를 놓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의 손에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자, 이 청자의 색깔은 비색이라는 색깔을 써요. 비색이라는 게 뭐냐면 비취옥이라는 그 옥 색깔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밝고 은은한 녹색인데 이게 뭐 색깔을 칠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불 조절을 잘해야 이런 색깔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의 독보적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현재 장인들도 이거 못 만들어낸대요. 이 불 조절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참나무를 무려 50톤 정도를 써야 된대요. 17일 동안 이제 이 불을 유지해서 1300도씨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자가 사실 송나라가 원조예요. 근데 고려가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청출어람, 더 잘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우리 거를 수입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청자는 중국이 원조지만 우리는 고려 청자, 앞에 고려를 꼭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송나라 청자가 아니라 고려 청자가 유명했기 때문에요. 이 비색은 제가 보니까 이제 녹색을 베이스로 해서 회색하고 청색 한 방울 정도 섞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청자에 대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청자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몰랐대요. 왜냐면 고려시대에 만들었고 이 귀중한 청자들은 모두 무덤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무덤을 막 우리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청자를 꺼내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그게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의 존재를 몰랐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고려시대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이 도자기를 꺼내서 자기네들끼리 막 판매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 청자가 너무 아름다운 걸 알고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덕궁 이제 왕실 그 보물 창고에 고종 황제가 갔는데 너무 예쁜 청자가 있어서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이거는 이 한반도에서 만든 고려 청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우리나라 보물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난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고종 황제가 뭐 창피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파헤쳐서 왕실에 그거를 빼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이 고려 청자가 엄청 가치가 있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고려 무덤을 다 파헤쳐서 수만 점을 일본으로 반출해가고 이토 히로부미도 무려 1000여 점을 본인이 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운에 뭐 다행히 이렇게 파헤쳐서 우리도 한번 구경을 할 수는 있게 됐지만 그래도 문화재를 그렇게 강제로 파헤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이번에는 이쪽 반대 방향에다가 붙여주시고 자 이제 또 필기 해볼게요. 우리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의 높이는 42.1cm로 제법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름을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청자는 아까 말했듯이 청자고, 상감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운학문이라는 것은 구름운에 구름과 학무늬가 들어있다는 거고, 매병이라는 것은 입구가 좁고 어깨가 넓은 병 스타일을 매병 스타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 국보 68호입니다. 요 제품은 이제 13세기에 제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상감기법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상감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무늬를 조각칼로 새겨 넣는 거예요. 보통은 아무 무늬가 없거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장인께서 한 땀 한 땀 다 조각칼로 항무늬를 다 파내서 다시 유약 바르고 색칠해서 만들어낸 아주 고급 기술이 들어간 도자기라는 것이고요. 이 도자기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도굴꾼이 요거를 어디서 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1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1만 원이면 초가집이 한 채당 1,000원이래요. 그러니까 10채는 살 수 있는 가격을 불렀는데 도굴꾼이 거절을 했어요. 10,000원은 너무 싸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간송 전영필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사겠다고 왔는데, 간송 전영필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다이아 수저 완전 부자예요. 조선 최고의 땅 부자 집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화재에 관심이 있어서 2만 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 해가지고 이제 이 도자기가 간송 전영필 우리 한국 사람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2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게? 집 20채 가격이라는 겁니다. 뭐 한 1,000억도 넘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자기는 간송 전영필이 샀기 때문에 간송미술관의 원본이 있고요. 요 청자 참외 모양은 국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자들을 배웠는데, 요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은요, 학이 포인트잖아요. 학이 몇 마리가 그려져 있을까요? 69마리가 그려져 있고 새털 구름이 이제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움을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 청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꾸미기 시간에 들어갈게요.